새학기 때 아이들 학교 보내면 매년 아동기초조사서라고 써달라고 종이 한 장 이렇게 가지고 오죠. 매 쓰는 이것. 아이 담임 선생님께서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알려드리고 나아가 어떻게 쓰면 좋은지도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알려드릴게요. 이것에 비상연락 등 정보 제공의 기능도 있지만 그 이면에 더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도 있거든요. 3월 등교 첫날 이제 아이들 학년이 바뀌고 새로운 담임 선생님 만나잖아요.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선생님과 아이들은 바로 하루에 5시간 이상은 같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자라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아동기초조사서 혹은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곳에 정보를 써서 냅니다. 아동기초조사서 혹은 가정환경조사서에서 써낸 비상연락을 알 수 있는 연락처, 주소를 수집하고 가족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방과 후 아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학교에는 걸어오는지, 못 먹는 음식은 없는지, 건강 이상은 없는지 함께 생활할 담임 선생님께서 기초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한 칸,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 이 칸의 보다 많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니 꼭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이 칸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해서 아이의 부모가 선생님께 전하는 첫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좀 옛날 말로 좀 보태자면, 좀 보태서 얘기하면 첫 연애 편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만큼 선생님들께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강렬한 인상을 받습니다. 아이 이름이라던가 정보를 머릿속에 넣어보려고도 하고 아이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편지글로 전달받는 거죠. 그리고 말투나 어조에 따라 쓰는 말에 따라 좋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좀 강렬한 느낌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강렬한 비유로 연애 편지라고 했는데 담임 선생님께 보내는 첫 편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 우리 SNS에서 사과글이나 소개글 볼 때 직접 이렇게 타자로 쳐서 올린 것보다가 직접 손으로 써서 사진 찍어 올렸을 때 보는 느낌 다르잖아요. 어떡해. 그랬구나. 그렇구나. 담임 선생님들도 어머니들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하시려고 쓰신 것을 보고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냥 지나치시는 것보다 활용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문체와 문장을 보고 첫인상이 결정지어지니 굳이 딱딱하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조식, 아무래도 아이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 어머니의 감정과 생각을 잘 알 수가 없어서 사무적으로 그냥 휙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어머니들의 생각을 자세히 써주신 것을 보면 어머니들의 감정과 이에 관한 생각을 잘 알 수 있어 보다 인상이 남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아이에 대해 알아둬야 할 부분을 자세히 써주시면 선생님은 아이의 불안 요소를 잘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알레르기 상태, 건강 상태를 미리 알고 신경을 써주면은 아이 역시 안정감을 얻고 선생님과 신뢰관계를 빨리 쌓아가는 경험을 여러 해 해보았습니다. 고학년일 경우 아이 보고 직접 적게 하는 경우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 보다가 부모님께서 직접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 조사서를 받아보면 어머니들께서는 세 유형으로 나누는데 첫째, 아무것도 안 적으시는 분, 두 번째,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인사말만 적으시는 분, 세 번째, 아이에 대해 자세히 적으시는 분이 있는데 받는 사람 선생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 아무것도 안 적으시면 두 가지 인상 받습니다. 관심이 없거나 쿨하시거나. 아무래도 읽는 사람을 생각해서 정성스럽게 적어주시면 사람인지라 관심이 많으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 내용과 아이를 매칭시켜 보면서 학기 초 여러 아이들 중에서 빨리 눈에 익히기도 하죠. 시간이 지나 서로 잘 알게 되면 그 의미가 점점 사라질 수 있겠지만은 이 내용이 담임 선생님과 합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고 학기 초 아이의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적는 것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인사말만 있는 것 역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무던한 어머니이신가? 아니면 아이가 적을 것이 없을 정도로 무던한 성격인가? 눈에 확 띄진 않지만 선생님이 알아두면 좋을 아이의 특성, 예를 들어서 밖에서는 말이 없지만 집에서는 명랑하답니다. 글쓰기는 잘하는데 수학연산은 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느긋한 성격으로 과제를 천천히 하는 편이지만 끝까지 목표한 바를 해냅니다. 이렇게 담임 선생님께서 표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
것들을 적어주시면 참 좋습니다. 표현이 서툰 저학년이나 표현을 잘하지 않는 참을성 많은 성격이라든가 소심한 아이는 이걸 보고 선생님께서 한 번 더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힘들어할 수 있는 학교 생활에 대해서 미리 적어주시면 아이에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단점에 대해서 쓰면 아이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안 쓰는 것이 좋다라는 소문도 있던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금방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면 생활하다 보면은 일단 다 티가 나고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쓰신다면 뭐 게임을 할 때 승부에 집착하는 경우 자주 오는 편인데 혼자만의 시간을 주면 금방 진정하고 다시 놀이에 집중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신다면 선생님도 나름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실 테고, 아이의 단점에 선생님이 초점을 맞추기보다 뒷문장에 좀 더 중점을 두시면서 이 아이에게 감정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십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특성을 가진 아이의 감정교육을 하실 때, 이 아이는 달래주는 것보다 그냥 자기 주도적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두면 좋겠구나라고 방법 위주로 초점을 맞춰 교육함으로써 내 아이 맞춤 설정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어머니께서 아이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좀 넌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서로 매칭해서 보완점도 잘 찾아낼 수 있어서 가정과 학교가 아이를 위한 원팀을 이루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 아이를 위해서 꼭 이 기회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셋째, 원래 많이 적어주시는 분을 보면 일단 아이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아이에 대해 잘 파악하고 계신다는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필력을 보면서 때로는 이 어머니는 교사를 내 아이를 교육하는 파트너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잘 협력하자고 이렇게 써주시는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고 얼굴 뵌 적 없는 어머니에 대한 신뢰를 자연스럽게 가지며 저 역시 교육에 대한 파트너로서 많은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 가지기도 합니다. 이 조사서를 효과적으로 잘 쓰는 법은 제 경험이나 동료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을 바탕으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떤 글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가질까요? 일단은 요구사항만 계속 쓰신 것이 가장 곤란합니다. 요구사항은 아무래도 글로 쓰다 보면 이렇게 표정과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아서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는데, 요구사항 위주로 쓰시면 표현이 강한 느낌이 들어 의도하지 않은 강한 인상이나 까다롭다는 인상을 선생님께 줄 수 있습니다. 뭐 지도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매짐을 자주 하시면 이런 말 대부분 선생님들이 강렬한 인상을 받으시죠. 강한 요구사항처럼 비춰져서 학급이 단체인 특성상 조화롭게 지도가 되고 이끌어야 되는데 특정 부분을 요구하시게 되면 학교 여건이나 다른 아이들과 좀 상충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숙제를 많이 내주세요. 어떤 부모님은 적게 내주세요. 자, 잘못을 했을 때 엄하게 혼내주세요. 너그럽게 지도해주세요. 편식 지도해주세요. 아니요 억지로 먹이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지속적인 지도를 하기 힘든 부분인데다가 어떤 부모님은 강요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어떤 부모님은 또 강하게 해주는 것을 원하시고, 이것은 사실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교육관인데 교사도 그렇고 각 가정의 부모님도 그렇고 각각의 교육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해주세요 라고 써주시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벽이 생겨버리더라고요. 해드리기 힘든 부분인데 따로 답변을 드리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원하시는 것을 적지 마셔라,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다르고 어다르는 표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아이의 특성을 써주시고 그 방향점만 살짝 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편식이 심합니다. 급식 시간에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는 억지로 먹으면 토할 수 있으니 그냥 두시면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학습을 많이 제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과 교육관을 드러내시면서 담임선생님과 소통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그 개별 특성을 될 수 있는 대로 염두를 해두시면서 아이를 대하려고 노력하신답니다. 직접적인 요구들은 담임선생님이 학급 경력 교육관, 다른 학생 학부모님들과의 교육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위에 말씀드린 제안형 또는 정보용으로 써주는 것이 좋고, 급하지 않은 내용이시면 학부모 총회에서 의견을 전환하시면 좋습니다.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바로 협의를 거칠 수가 있으니까요. 말 나온 김에 그럼 어떤 종류 위주로 적는 것이 좋은가? 첫 번째, 보건실에서 한 차례 건강조사서를 내겠지만 담임 선생님께서 보다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건강 상태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알레르기, 천식, 체육시간 상태, 과잉 행동이나 ADHD, 틱장애 등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에서 아이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들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식, 내향성, 표현,
교우관계, 스타일이라든지 감정 표현, 화장실 사용 문제 등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집에서의 훈육 방법과 그간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 됩니다. 세 번째, 학습의 어려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는 잘하는데 연산은 힘들어한다던가 어려워하는 학습을 어떻게 학습하며 보충하는지 알려주시면 선생님께서 연계 지도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습뿐만 아니라 생활 태도, 예를 들어 정리정돈, 책 읽기, 아이가 더 노력해야 할 점을 어떻게 가정에서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마찬가지로 선생님 역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수준에 맞게 지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조성가정 또는 맞벌이로 인해서 좀 더 주의가 필요한 상황 등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 써주시면 많은 도움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보통 격려의 말, 가정에서 각오 많이 써주시는데 어머니들의 마음과 교육감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은 아동기초조사서를 매년 받는 것이라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쓰시는 학부모님 입장에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아 교사 입장에서 이 아동기초조사서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